30년 동안 100배가 올랐어요. 3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어. 같은 관점으로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지 말자. 삼성전자 57,700원이면 진짜 많이 빠진 겁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건 바닥은 아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셨나요? 오늘 장이 또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일봉을 길게 늘어뜨려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3년 연속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건대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2022년 10월 초가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도 2023년에 10월 말이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개사한 노래죠, 사실. 눈물이 난다, 내 주식을 보면. 뭐 이렇게, 원래 이문세 원곡, 그리고 이제 이명웅 가수님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서 데이트를 쳤던 사랑은 늘 도망가였거든요. 주식은 늘 떨어져 폭포수의 물처럼 행여올라 버릴까봐 움켜쥐지만 뭐 이렇게 개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2년 전 건대에서 제가 후일담으로 그 노래를 듣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혹시 작년에 오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2년 전에는 제가 독창으로 불렀었고, 작년에는 몽당연필님하고 제가 듀엣으로 정마담으로 여장하고서 몽당연필님이랑 둘이 불렀었거든요. 이제 올해도 저희 밸런스 합창단의 연습곡 중에 하나입니다. 공연곡 중에. 그래서 3년 연속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어찌 보면 지금 매년 10월달이 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래라서 건대 강연회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뭐 가수들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노래 따라 간대 뭐 이런. 그래서 눈물이 난다 내 주식을 보면이라는 노래를 지금 3년 연속 하는 게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는 좀 신나는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들어서 그래도 버티다 버텼는데 오늘 좀 약간 음선이 크게 나왔고, 특히 코스닥은 2%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요. 한번 오늘 장 한번 보고, 안 좋아도 기운 내야 되고, 또 좋을 때는 또 겸손해야 되고,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을 땐 좀 기운을 내고, 좋을 때는 좀 텐션 낮추면서 겸손해지고, 그래야지 잘 되거든요. 왜냐면은 좋을 때는 탐욕이 생겨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욕심. 이 탐욕을 다스려야 되고요. 겸손하게. 그리고 안 좋을 때는 공포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감을 좀 자신감으로 좀 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공포는 아니지만 조금 두려워지기도 해요. 너무 못 간다. 너무 못 버틴다. 이러다 또 폭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좀 그 공포를 자신감으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눈물이 난다 라는 노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거래소 지수는 1.3%가 빠졌고요. 음선의 길이가 꽤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거래소 지수에서 마음 편했던 건 8월의 저점, 9월의 저점을 10월의 저점이 지켰던 건데, 야, 이러면 또다시 2,550, 2,500 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끔 오늘 음선이 나왔어서 조금 안 좋은 위치에서 음선이 나왔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심지어 10월의 저점을 이미 깼고요. 그럼 전저점은 이제 9월의 저점인데, 9월의 저점인 한 700포인트까지는 아직 여분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 음선이 꽤 커요. 2.84%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2.84% 빠지면 꽤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거래소 코스닥 별로 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봉 차트였습니다. 저는 탑다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안 좋을 땐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들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2.2% 또 빠져서 57,700원이고요. 57,700원이면 진짜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건
바닥은 아니다. 바닥은 아니다 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바닥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는 아직 반등이 시작 안 할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제가 지금 이 떨어지는 구간 내내 일단 여기 깼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8월 저점 깼네요. 웬만한 종목들은 지수도 8월 저점을 안 깼는데 늘 지수 대비 얘가 약하냐 강하냐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8월 저점을 일찌감치 깨버려갖고 지수 대비 최약체예요 지금. 시총만 1등이지 이 지수 대비 강도로 치면 거의 꼴등에 가깝습니다. 왜? 웬만한 종목들은 8월 5일 저점을 안 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8월 5일 저점을 깬 게 7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경고식으로 말씀드렸죠. 야, 얘는 차트가 진짜 바닥이 언젠지 모르는 차트다. 일단 바닥을 다져야 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는데 7만 원에서 6만 원, 6만 5천 원, 6만 원, 이제 5만 7천 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측 매수라고 하죠. 야, 삼성전자가 6만 원 깨면 바닥이야. 그거 예측 매수예요. 예측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고 예측 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 매수로 성공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측 매수를 분할 매수를 잘 한 다음에 반등하면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만 아직 바닥이 아닌데 예측 매수를 했을 땐 더 떨어지는 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구간은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어라고 예측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일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뭐 가치 투자적으로 야, 이거는 57,000원이면 뭐 기업 가치 형편없이 떨어졌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오늘까지 또 연중 최저점 찍으면서 너무나 약한 위치. 다만 뭐 기업 가치로는 야, 진짜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5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아니라고는 아무도 말 못하죠. 뭐 6만 원 깰 거는 누가 다 알았나? 그잖아요. 저기 지금 전고점이 7월에 8만 8천 원이었는데 8만 8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았냐고요.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를 바로미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의 위치 많이 떨어졌다. 근데 많이 떨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라고 볼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으로 다시 이렇게 엎어보면 남들보다 너무 약한데 왜 약하지? 문제 있네. 정도가 더 좋은 판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 강한 구간이에요. 하지만 엔비디아보다는 약하다라는 게 아쉽죠. 엔비디아는 역사적 신고가 어제 4% 올랐는데 오늘 SK 하이닉스 오늘 1% 떨어졌고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삼성전자는 바닥을 아직 못 다진 언제가 저점일지 모를 그런 무시무시한 차트라고 말씀드렸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8월 달의 저점을 다시 깨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2차전지의 움직임이 IRA 법에 대한 작년 여름의 오버슈팅이었고 그 IRA 법을 트럼프가 지금 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2차전지가 반등을 못 찾았고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기 전엔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격차가 워낙 벌어졌었기 때문에 야, 뭐 IRA고 나발이고 내가 대통령 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2차 전지 끝났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야, 2차 전지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2차 전지가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왔어. 라는 분위기였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이 중요한 거고 그 대선의 결과에 따른 IRA법의 존폐 여부가 중요한 거라면 결국은 지지율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을 땐 2차 전지가 좋았다가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역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종속적인 거죠. 일단 첫 번째 2차 전지 움직임이 안 좋은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굉장히 종속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종속적인 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심지어 트럼프가 우위다. 종속적이면서 트럼프가 우위다? 그럼 2차 전지는 기대 이익보다 기대 손실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야, 너 말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럼 주식시장에서 말 바꿔야지. 뭐 여러분들한테 혼안 나려고 말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저의 시황과는 당연히 제가 저 돈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 바꾼다고 혼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유튜버 중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고객들은, 그 유튜버 구독자들은, 야, 이 사람은 일관성 있어서 좋아? 일관성 있게 맨날 틀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사고가. 유연한 사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25년 동안 살아남았고요. 복리로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진 거 없는 사람에서 꽤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진 사람이 되는 거에 뭐가 적중한 거냐 해서, 솔직히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는 모르지만, 제 유튜브를 좀 오래 보셨거나, 제가 쓴 책, 또는 오프라인의 강의, 오프라인에서 등산이나 러닝, 합창을 같이 했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기본 생활 베이스가 열심히 살자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만 해갖고 성공하진 않았겠죠. 그럼 열심히는 기본 베이스고, 그래서 어떻게 주식에 성공했는데, 어떤 대박 기법이 있어? 대박 기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대박 기법 하나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박 기법인데, 다음 달엔 아닐 수도 있고, 또 다음 달에 새로 찾은 게 그 다음 달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매번 패턴이 바뀌고 기법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휴양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좋은 시장이네. 근데 내일 다 봤더니 안 좋은 시장이야. 근데 다음날 봤더니 좋은 시장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업종에 대한 판단, 견해 당연하죠.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작년 여름 이후부터 안 좋아서 저는 여름, 요즘에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서 꼭지를 쳤었고, 그 이후에 저는 2차 전지를 그렇게 좋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바닥 찍는 거 보고서 저는 좀 좋게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지지율에 너무 연동이 되는데, 근데 그 지지율에 연동이 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면 2차 전지 일단은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뷰가 결정이 된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입고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입고수는 뭐예요? 지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우기고 싶을 땐 우기고, 바꾸고 싶을 땐 바꾸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장뷰를 늘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어제 오늘 보면서, 어제 제가 유튜브 안 했잖아요. 어제 오늘 보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보다. 정도가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바뀐 이유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3대 업종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란 말이에요. 2차 전지는 자동차 업종을 포함한다고 치면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니까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2차 전지 포함한 자동차, 제약바이오에서 유일하게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지금까지 강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럼 오늘부터 뭐가 좀 바뀌었냐? 오늘 하루 정도의 조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일단 현재까지 가장 강한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역사적 신고가 치고 음선 나왔는데요. 음선 나올 수도 있죠. 매일 양선 나오나? 셀트리온 역시 오늘 2% 빠졌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중에 어느 게 이쁜가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정배열의 역사적 신고가에서의 음봉이고, 셀트리온은 약간의 박스권이죠? 약간의 박스권에서 중장기 이평선을 깨는 음선이고, 이 두 개의 차트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강하다. 자, 그 다음 오늘 그나마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밸류업 관련주 금융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에서 거의 천둥 번개가 칠 정도의 확률의 종목이 탄생했는데, 동서가 상한가를 치는 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얘가 시총이 2조짜리라서 상한가 치는 게 처음이다 이게 아니고, 일단 음식료주고, 그리고 굉장히 탄력성이 낮은, 주가의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에요. 우리가 동서가 뭐 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 동서식품 알죠? 커피 믹스. 그래서 커피 믹스, 우리나라의 1세대 커피 믹스를 만들었던 회사고, 또 수출도 많이 하는. 그래서 오늘 재료가 이제 수출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대단합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오늘 하루 상한가로 거의 한 3년 전 주가로 왔어요.
3년 전 주가 한 방에. 그래서 정말 변동성 없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구나. 그래서 재료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하다. 주식시장에서 재료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역사적 신고가 4% 올랐습니다.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주 3인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공항공우주는 어딨어? 항공항공우주는 제가 좋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 없죠. 제가 월간 강연회를 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많이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을 선정했었고, 몇 달 전부터 현대로템을 선정했죠. 항공항공우주는 제가 방산주 성장산업에서 단 한 번도 선정한 적이 없어. 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이익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전력 회사가 이익이 목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어야 돼. 왜? 전기값 엄청 비싸게 받을걸요? 이익이 목표면? 이익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각각 하나그룹, LIG그룹, 현대그룹이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그렇지 않다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공기업, 나라의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요 방산주 3인방의 주가 차트를 보면 사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업종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건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셋 중에 제일 강하다라는 뜻이고 전체에서 보면 사실은 제약바이오보다 더 강한 애를 찾기가 쉽진 않지만 만약에 찾는다면 그 유일한 업종이 바로 방산 업종입니다. 왜? LIG 넥스원 역사적 신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사적 신고가, 현대로템 역사적 신고가, 3인방이 다 역사적 신고가야. 제약바이오는 모두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잖아. 방금부터 셀트리온 봤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개중에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많다 정도의 표현이라면 방산주는 방산 3인방이 다 역사적 신고가야. 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하시고요. 하나시스템도 방산주의 영역이죠. HD 현대일렉,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 HD 현대, 한국전력. 죄송스럽게도 아까 제가 나는 이 종목이 싫어요 한 게 오늘 많이 올랐는데 싫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길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오늘은 2만원이 언제 2만원이에요? 90년대에 2만원하고 똑같잖아. 그러면은 지금 30년 됐어. 90년부터 2000년, 2010, 2020, 30년 됐거든요. 3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다고? 짜장면 값이 몇백 올랐고 라면 값이 몇백 올랐는데 근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 아니야. 30년 동안. 근데 왜 사냐고. 미쳤어? 그래서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차트를 볼 줄 모르면 나는 안 망하는 회사 사고 싶은데 한국전력은 안 망하겠다.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안 망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차트가 보여주잖아요. 에이 다른 종목은 30년 동안 올랐나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나? 삼성전자 30년 전에 얼마였나요? 아까 제가 30년이라는 기준이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그럼 90년 한번 볼까요? 얼마인가? 90년대 주가는 얼마였냐면 이거 지금 액면 분할해서 그렇거든요. 액면 분할 하기 전에 5,000원일 땐 7,000원이었겠죠. 700원에서 지금 뭐 5만원이니까 예를 들어 700원에서 7만원이 100배 오른 겁니다. 100배.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100배가 올랐어요. 한국전력은 3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어. 근데 아직도 한국전력 타령하면 안 되지. 같은 관점으로 나라에서 하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지 말자. 왜? 이익 극대화가 그 기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풍산 어제 오르고 오늘 한 번 더 올랐고요. KT 요즘 통신주들 움직임 괜찮습니다. KT, SK텔레콤 통신주들 움직임 괜찮았고요. 삼양식품, 음식료주, SK텔레콤도 역시 2% 오르면서 통신주들 괜찮았습니다.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제가 신고가 칠 때마다 말씀드리네요. 신고가 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올해 제가 밸류업 관련주를 월간 강연에서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 밸류업 관련주에 들어갔었던 게 JB금융지주예요.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 오늘 1% 올랐는데 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볼까요? 자, 한국항공우주 이 차트가 이거예요. 저기 2015년 고점 10만원 대비 정확히 반토막이 났네. 55,000원이니까. 자, 보세요.
2015년보다 반토막이 난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2015년에 35,000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은 10배 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2015년에 한 2만 원이었는데 3배 난 현대로템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2015년 상장 당시에 한 7만 원이었는데 4배 정도 난 LIG 넥스원을 갖고 싶으세요? 그잖아요.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싶어야죠. 제가 방산주 얘기할 때 늘 시총이 비슷했었어요, 실제. 1등주는 한국항공우주 시총으로. 2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거든. 그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어. 시총 1등은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지만, 이거는 금방 역전될 거고, 한국항공우주가 1등을 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주가가 높은 거, 시가총액이 높은 건 당연하다라고 굉장히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코스피 200 종목들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된 게 있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요. 음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루미르 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가 형성이 안 되니까 신규 상장이 그냥 몰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한양행 오늘 음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공권에서 완전히 끝났어라고 말하기는 좀 아직 이른감이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역사적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그래서 오늘도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가 있기는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같은 뭐도 있다? 원전 관련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압도적인 건 뭐라고요? 야, 2조 5천억짜리 동서가 상한가를 가네. 그리고 3천억짜리 GRT. YG 플러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쳤는데요. 그 상한가의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가수의 신곡 아파트가 너무 재밌게 흥행을 해서 이렇게 친다는데요. 근데 아파트라는 노래의 글을 읽어봤더니 가사가 술게임이라고 해요. 혹시 라이씨 아파트라는 술게임 알아? 이거에서 걸리는 거. 아파트 싹 손 내고서 거기서 30층 그러면 1, 2, 3, 4에서 30층에서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솔직히 제가 노래를 아직 안 들어봤는데 오늘 너무 바빠갖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글은 읽었거든요. 그 아파트의 술게임을 노래로 했다라고 들었는데 노래 가사에 어떻게 녹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크게 히트를 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좀 너무 바빠갖고 사실 못 봤습니다. 어쨌든 YG 플러스 아주 재밌는 재료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산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강 작가님, 그 얘기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한강 작가님의 인터뷰를 요즘 보는 낙에 폭 빠졌습니다. 사람의 말에 말투와 목소리 톤, 높낮이, 속도가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라는 게 보통 사람의 말투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시낭송이나 소설 낭송으로 들으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올 소리인 것 같고, 약간 정말 글을 쓰는 분의 말씨라는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글을 이렇게 쓰실 것 같은, 그걸 말로 이렇게 옮길 것 같은 그런 말투였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받았던 거 제가 계속 너무 저 책 다 샀거든요, 지금. 신청한 거 다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주문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3권을 신청한 게 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한강 작가님의 그 소설을 안 읽은 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 나이 먹고 특히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으니까 너무 소장본이라도 꼭 갖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 읽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주식쟁이니까 한류는 안 끝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여서, 야, 노벨 문학상인데 한류가 왜 끝나? 근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수 로제의 아파트라는 신곡이 대박이 나서 이렇게 YG 플러스가 이연속 상한가를 하는 거 보면서, 또 넷플릭스가 요즘에 최근 계속
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관련주들, 특히나 이미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오징어 게임 2 관련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엔터주들, 하이브, 그리고 3대 기획사들, 하이브 이전의 3대 기획사들 있죠. 지금 YG 포함한 YG, SM, JYP,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사들 쪽에서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나 또는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드라마 관련주들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류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 탑 30 안에 원전 관련주들 꽤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들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YG 엔터도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엔터주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눈물이 난다. 건대 강연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건대 강연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인가 뭐 이렇게 막았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아마 월요일, 화요일 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링크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노쇼라 그러죠. 사실은 요즘 식당들이 노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막말로 미슐랭 뭐 한 20만원, 30만원짜리 식당 예약금을 1인당 15만원, 20만원씩 받거든요. 노쇼되면 안 돌려주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노쇼가 많았으면. 근데 저희 강연회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면 솔직히 노쇼 비율이 꽤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자를 다 돌렸습니다. 만약에 나 신청했는데 문자 못 받았다? 저희 회사에 꼭 전화하셔야 되고요. 문자 일단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단문을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 그래서 만약에 노쇼보다는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단문이 없는 분들은 다 오는 걸로 가정하면 되고, 또 단문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1000명 중에 50명이다. 그럼 50명을 추가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하셔야 되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 마음이 바뀌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스케줄이 생겼던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꼭 그냥 안 오지 마시고, 왜냐면 접수를 마감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면 그 빈자리는 누군가 오고 싶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단문을 꼭 보내주시고요. 못 오면은 안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못 오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이 비중이 좀 높아서 한 50석, 100석이 추가 모집이 필요하면 뭐 내일이든 목요일이든 확인이 되는 그날부터 다시 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정원 접수를 다 받아서 일단은 막아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라이씨, 네. 우리 요번에 본선 진출, 라이 씨도 우리 합창 단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함께 노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은데, 본선 진출곡은 뭐 건대 와서 들으시면 되고, 우리 공연 때 하는 노래 몇 곡 연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한 소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 좋습니다. 시작. 성장주에 투자하면 100억 부자 될 거야. 슈퍼개미 이세무사 이정윤.